양파는 늦가을 초겨울에 심는 텃밭 작물인데요. 올해도 양파를 많이 심었고, 이 양파는 추위에 강하긴 하지만 한겨울 추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매년 활대를 꽂아서 비닐을 덮어줍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연일 영하의 추위가 와서 꽃들이 모두 휴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각자 꽃들마다 겨울을 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낫 달맞이 꽃은 납작하게 땅에 엎드려서 겨울을 납니다. 로제트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몸을 낮추어서 추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봄에 일찍 꽃이 피는 영산홍은 잎이 그대로 달린 채로 겨울을 나는데요. 대신에 잎이 이렇게 붉게 검붉게 물이 듭니다. 이 상태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또 초록잎으로 돌아오면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겨울을 나고 있는 영산홍의 모습입니다. 반면 진달래나 철쭉은 잎이 떨어지는 낙엽성인데요. 아직 잎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진달래 잎은 한겨울에 잎을 다 떨굽니다. 그리고 봄에 잎이 없이 꽃만 예쁘게 피는데요. 조금 전에 보았던 영산홍이 잎을 단체로 겨울을 난다면 진달래나 철쭉 종류는 겨울에 잎을 다 떨구고 나무 가지로만 겨울을 나죠. 아직은 잎이 있지만 곧 다 떨어질 겁니다. 진달래이고요. 올해 심은 가을테리아가 이렇게 잎이 검붉게 물이 들면서 월동 준비에 들어갔네요. 열매도 빨갛게 예쁘다고 하는데 올해는 작아서 열매는 보지 못하는데 잎이 이렇게 검붉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수레국화는 한 해만 사는데 그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면 이렇게 올라온 모종은 겨울을 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모습인데요. 이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겨울을 나고 내년에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올해 수레국화가 예쁘게 피었던 곳에 씨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수레국화 싹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로 추위를 견디고 겨울을 나고 내년에 꽃을 예쁘게 피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라는 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1년생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해 노지 월동을 하고 다음 해에 꽃을 아주 예쁘게 피우는 꽃들이 이 수레국화 외에 이건 카모마일인데요. 카모마일도 한 해 꽃이 피고 씨가 떨어지고 죽는데 그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서 이런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월동을 하고 내년에 꽃이 예쁘게 피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한겨울 추위를 견딥니다. 한겨울이어도 초록잎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추위에 강한 꽃들이 있는데요. 이 토플은 이렇게 초록잎으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겨울 정원에서도 초록색의 잎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의 잎이 아주 무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양의 귀를 닮은 램지이어도 추위에 아주 강하죠. 더위와 과습엔 좀 약하지만 추위에는 강해서 요즘 같은 이런 추위에도 이렇게 양의 귀를 닮은 예쁜 모습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초록을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로즈도 요즘 잎이 아주 싱그럽습니다. 올 가을에 심었던 만병초들인데요. 이 만병초도 추위에 강하고 잎이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합니다. 모종여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 몇 년 전에 심은 토종 만병초도 잎이 초록으로 싱그럽습니다. 이 만병초가 겨울에 추위가 오면 이렇게 잎이 아래로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잎이 올라오면서 새 잎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되는데 내년에는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도 예쁘게 피어있는 빨간 구절초, 그리고 오렌지색 구절초. 백봉 분재국화는 이 정도로만 올해는 필 것 같아요. 올해 꽃을 보기를 기대했던 객국은 추위가 와서 올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상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쁘게 꽃을 피우겠죠. 이제 계속 영하의 추위가 와서 정원에 더 이상 꽃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꽃과 나무들이 모두 월동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정리를 하고 웬만한 월동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위에 시든 줄기라든가 잎은 대부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온 겸 덮어주었고요. 저희는 저희 정원에 고양이들이 많아서 꽃밭을 많이 파헤쳐서 이렇게 자른 가지나 잎들로 덮어둡니다. 파헤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원은 웬만큼 정리가 되었고 이제 나무를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능소와 늘어진 가지들을 다 정리를 해주었는데 매년 가을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나무가 커지면서 가지들도 굵어지고 많아지고 해서 지난번 가지를 정리할 때 전정가위로 자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좀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더욱이 이 보리수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오며 가며 정리는 해야 하는데 너무 가지도 많고 굵어져서 이걸 전정가위로 어떻게 정리를 하나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정 가위를 구입을 해서 오늘 이 보리수 가지들을 싹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보리수가 그냥 두면 굉장히 커지고 해서 수확하기도 힘들고 나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나무가 크지 못하게 위를 자르고 정리를 많이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또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이 보리수 가지를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나뭇가지를 이런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 가위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좀 너무 잘 잘리고 좀 겁나서 구입을 꺼리다가 이번에 여러 나무들이 많이 커지고 해서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를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잘 잘리고 나무를 금방 손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보리수를 싹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물론 이걸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잘 잘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무를 많이 정리를 할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브랜드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걸 구입을 했고 안전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를 눌러야 잘립니다. 무시무시하게 잘리는데요. 굉장히 꽤 굵은 가지도 잘립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나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지가 나온 보리수를 오늘 정리를 할 건데요. 꽤 굵어서 그냥 일반 전정가위로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굵기의 가지도 잘렸습니다. 굵어서 한 번에 잘리진 않았지만 두세 번 정도 하니까 잘 잘리네요. 굉장합니다. 와우, 한 번에 잘렸어. 또 이렇게 자를 때는 불이 들어와서 편리합니다. 순식간에 나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잘 잘려서 힘들지 않게 잘 잘랐고 어느 가지를 자를지 그걸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 자르는 건 금방 잘랐습니다. 정말 장비가 이런 정원을 가꾸거나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아주 짧게 가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보리수를 이렇게 키우면 열매를 수확하기도 좋고 너무 크게 자라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건 준베리인데요. 준베리도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전정가위를 이용해서 정리를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베리도
싹도 다 잘라주었습니다. 너무 쉽게 잘 잘려서 전정하는 게 아주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전동 전정 가위가 조심만 하면 아주 수월하게 나무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빠르게 정리를 잘했습니다.